안녕하십니까, 이영돈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제작하지 못해서 굿 애프터눈으로 만나 뵙겠다고 했는데 벌써 굿 이브닝이 됐습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오늘의 뉴스를 바라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많은 미디어에서 공화당이 제2차 경기 부양안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화당이 어떻게 정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협상을 통해야 되는데, 자,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 척 슈머 상원 대표와 2시간여 동안 만나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초당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했는데, 공화당의 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만남 자체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멤버 대 멤버, 그러니까 의원 대 의원이 만나서 상의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혀를 끌끌 찬 그런 공화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루도 안 돼 부결시키면서 오늘 공화당 내 분열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것입니다.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의원들 각자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요, 이번에 힐스 액트 가운데에서 FBI 건축비가 난데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빅 미스테이크, 실수다.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원인 테드 크루즈는 아니 나는 우리가 단순히 수조 달러를 워싱턴에서 퍼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 이거 잘못된 접근이야. 그리고 네브라스카 공화당의 벤 사스 상원 의원은 이 계획에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 영어식 이제 얘기입니다. There are 100 problems with the plan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방수사국 FBI 청사 신축 법안에 이게 17억 5천만 달러를 포함시켰다고 아주 맹비난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비공개 오찬에서 아니 그 돈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왜 FBI 청사 신축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행정부 관리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이 있지? 아니, 나는 왜 우리가 케네디 센터나 국립예술기금에 돈을 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팬데믹이야. 우리가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자고 하면서 플로리다 출신의 공화당원 릭 스캇은 그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의원이죠. 린지 그레엄도 왜 저 안이 저 안에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치 매코넬 본인도 아니 FBI 자금이 포함된 것에 나도 반대해. 이게 경기부양책엔 이런 마땅치 않은 조항은 나도 반대야. 코로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모든 조항이 제거되기를 바래. 이렇게 미치 매코넬까지 말할 정도로 공화당의 지도부와 행정부가 만든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FBI 빌딩이 더 말썽이 된 이유를 좀 잠시 더 살펴보면요. 원래 초대 국장의 이름을 딴 존 에드거 후버 빌딩으로 불리는 워싱턴 DC의 FBI 본물 건물은요. 원래로는 교회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교회 이전 대신에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쪽을 선호해 왔다고 언론이 전해오는데요. 그 이유가 민주당에서 볼 때는 FBI 본부가 트럼프 호텔과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지금 거리에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FBI 본부가 교회로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에 새 호텔이 들어와서 자신의 호텔과 경쟁할 수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려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하지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최종 법안에서 FBI 건축 자금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좀 전망을 해보면요. 첫째 구호 패키지 규모에는 공화당 상원안에 가깝게 1조 달러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조 달러가 조금 넘은 아마 그렇게 보이고요. 둘째로 2차 직접 지원으로 그 2억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에게 연 조정소득 개인 7만 5천, 부부 15만 달러 이하면은 1인당 1,200을 두 번째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양 당안이 똑같아서 이거는 뭐 확정입니다. 이제 여기에 1차 때 제외됐던 17세 이상의 부양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성인 디펜던트들에게도 공화당은 500달러씩을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은 이 사람들도 1200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협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셋째, 2천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의 축소를 놓고 가장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첨예하게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업수당은 공화당이 200불 이 두 달 더 주고 그 다음에 그 두 달 뒤에는 70%로 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600달러 주던 거에서 뭐 300, 400선에서 협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에서요. 만약에 연방정부에서 600을 주지 않고 200이나 300이나 400 정도를 준다고 한다면 캘리포니아의 기금으로 나머지 돈을 맞춰서 주는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California may offer $600 a week in extra jobless benefit if Congress doesn't act.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만약 의회가 캘리포니아 실업 주민들에 대한 주당 6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연장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자들이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에 혜택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시작된 연방 실업급여가 이달에 종료가 되면 캘리포니아의 평균 실업급여가 338달러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600달러로 맞춰서 주는 그런 법안을 상정을 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실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아직도 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굿애프터는 물론 굿 이브닝입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내일 아침에 굿모닝 LA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